네, 안녕하세요. 자, 공정제어 학원기사 2017년 2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41번. 다음 블록선대에서 전달함수 GS는 CS 나누기 RS를 옳게 구한 것은 해서 이건 뭐예요? 2013년 4회 51번하고 같죠? 그래서 공정제어는 그죠? 꽈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래서 RS로 들어가고 그 다음 G2S 카메라 감독님 집중하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G2S 그 다음 C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가 HS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G1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양으로 되고, 그죠? 양.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인풋분의 아웃풋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키포인트는 뭐예요? 중간에 뭐 조작 변수를 하나 둘 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 분기점에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A니까 여기다 A 쓰면 여기도 A인 거고 여기도 A인 거 알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디쯤에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 돼요. B 여기도 B면 여기도 B고 여기도 B예요. 그래서 A와 B를 빨리빨리 조작 변수들을 모를 때는 그냥 막 다 해줘도 돼. 근데 딱 보고 분기점 바로 앞에다가 놔두는 게 경험상 빨라요. 그래서 퀵으로 하면 A는 뭐예요? R로 들어오고 백이죠. 그래서 H하고 여기로 나오는 게 B죠, B. 그러니까 HB죠, HB. 그래서 바쁠 때는 뭐 해설서에는 HS라고 되어 있지만 그 S 다 빼고 그냥 퀵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A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고 그 다음 B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 B란 뭐예요? 이 A가 일로도 가지만 요 전달함수 통과하니까 G2A 뭐 A, G2 상관없어요. 그 다음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를 내린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B가 여기서도 B인 거죠. 여기서도 B지만 그죠? 그리고 또 뭐랑 합쳐져요? 요거랑 합쳐지네. A, G1 그죠? 그래서 B 플러스 A, G1 그럼 다 게임 끝난 거야. 뭐 G1A 순서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뒤로 가서 그 해설서에 보면은 요거 두 개에서 이제 정리가 되죠. 뭐로 어떻게 정리돼요? A 대신에 R-HB라고 쓰면 되죠. R-HB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풀었으면 G2R 마이너스 뭐 순서 상관없어요. G2HB 그죠? 그래서 이제 B와 B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이거 넘기면 뭐예요? G2H B가 되고 G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주룩 전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뭘 구할 수 있어요? B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넘기면 1 플러스 G2H G2R 그죠? 공정제어는 쭉쭉쭉 풀어야 되죠. 따라서 B가 결정됐으니까 A가 결정되죠. B 결정됐으니까 A가 결정돼. 어떻게 결정돼? G2 보내면 G2분의 1 곱하기 B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1 플러스 G2H G2R
right? 그래서 이쁘게 고쳤으면 찍찍 없어져서 1 플러스 G2HR 그죠? A 그래서 A와 B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right? 그 다음에 파이널로 2단계 가면 뭐예요? C는 아까 뭐였어요? C는 B 플러스 H1이잖아요 그죠? B 플러스 H1 right? B 플러스 H1 그래서 B와 A에 인풋만 넣어주면 돼요 그냥 1 플러스 G2H분의 B가 뭐예요? G2R이고 A는 1 플러스 G2H분의 R의 G1 right? 그죠?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거 통분되네 1 플러스 G2H G2R 플러스 R G1 통분됐어 그러면 이거 다시 R로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G2H G1 플러스 G2의 R이잖아 그지? 그래서 C와 R의 관계로 정리됐어요 따라서 전달함수인 인풋분의 아웃풋 즉 R분의 C는 1 플러스 G2H G1 플러스 G2 right? 이게 답이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 그래서 설명이 길지만은 뭐다? 핵심은 그냥 조작 변수값 이렇게 집어넣고 쭉 논리적으로 푼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 41번 정답 1번이고 2013년 4회 51번에서 다뤘었어요 다른 문제 풀 때 자 42번 특성 방정식이 10S 3승 플러스 17S 2승 플러스 8S 플러스 1 플러스 KC 이퀄 0과 같을 때 시스템의 한계 이득 즉 ultimate gain 즉 KCU와 한계 주기 ultimate period TU를 구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한계 이득 뭐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면 뭐 이게 시작점 상관없는데 이렇게 뭐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동 날 때 그러니까 수렴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발산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동할 때 그 임계치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42번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10S 3승 플러스 17S 제곱 그래서 공정제한은 4학년 1학기 선택 과목이라 보통 대학교에서 선택 안 하시는 사람들은 학원기사 딸 때 힘들죠 8S 플러스 1 선생님 때는 기술고시 과목이었어 아예 그래서 선생님은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선배들 강의실 가서 청강했던 것 같아 1 플러스 KC 이퀄 0 수강은 안 하고 그냥 청강했던 것 같아 이거와 같을 때 시스템의 한계 이득 즉 KCU 그 다음 뭐예요? 한계 주기 Ultimate Period TU 또는 뭐 PU라고도 교재마다 틀리죠 대학 교재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솔루션 자 봅시다 A. 직접 치환법 뭐예요? 복소수 평면을 특정 방정식의 근에 대한 안정 및 불안정 영역으로 나눈다 다 아는 거고 허수척 위에서 S의 실수분은 0이고 따라서 S는 J 오메가다 자 뭐예요? S 플러스 보통 우리 A 플러스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부가 보통 0이야 그러면 BJ 그죠? 허수부에만 있어 이 말은 뭐예요? J인데 이 B가 이제 오메가로 그냥 바뀐 것 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있으면 실수값이 실수부가 0이라는 것은 이게 복소 평면이죠? 이게 허수부고 이게 실수부죠? 그죠?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야? 포인트들이 요 안에 있다는 거죠? 실수부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거일 때 좌표 평면상에 뭐예요? A, B로 나타낸 거 아니에요? Right? 다 아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했고 자 그래서 S는 J 오메가를 특성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 근을 갖게 하는 KC의 최대값 KC 그래서 최대값 KC를 우리가
KCU 또는 한계 이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U는 뭐야? PU랑 동의어로 쓰죠. 대학 교재마다 틀려요. 그래서 한계 주기 해가지고 뭐예요? 오메가 U분의 2파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설명했고, 자 B에서 이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J 오메가를 S에다가 그냥 퐁당 집어넣는 거죠. 삼성 17 J 오메가, 즉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J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1 S 대신에 J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KC 이퀄 0. 교재들마다 J 오메가 쓰는 데가 있고 I 오메가 쓰는 책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바노, 세보르그 여러 가지 한 5권 유명한 대학 교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쌤도 혼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J로 통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I로 배웠죠, 그죠? J 삼성이면 마이너스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알고 있죠? 고등학교 수학 때.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J 오메가, J의 삼성이니까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삼성 마이너스 17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뭐예요? 이거는 그냥 8J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KC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요? 허수부가 있는 거랑 허수부 실수부로 이게 분파해 주죠. 나눠주죠. 그래서 1 플러스 KC 마이너스 17 오메가 제곱 더하기 요거와 요거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8 오메가 마이너스 10 오메가 3승 J 이퀄 0.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줬죠. 그래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제로. 그죠? 또 이게 제로. 그죠? 실수부 제로, 허수부 제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1 플러스 KC 마이너스 17 오메가 제곱이 제로 또는 8 오메가 마이너스 10의 오메가 3승이 제로인데, 그죠? 여기서는 요거 이용하면 되죠. 요거. 그래서 8 오메가 마이너스 10 오메가 3승은 제로야. right? 그래서 오메가로 묶어주면 8 오메가 마이너스 10 오메가 제곱 이퀄 0. 오메가 빠져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0이거나, 이거는 뭐예요? 오메가 제곱이 0.8인 경우죠. 요 부분 0.8인 경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장수가 좀 협소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8944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안 따져주죠. 그래서 0.8944. 그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오메가 U 한계 진동. 자, 그래서 오메가 제로 아니면 이건데, 이거 0은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값이 얼마다? 0.8944. 이렇게 직접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KC는 어떻게 돼요? 이 오메가를 구했으니까 구할 수 있죠. 넘기면 17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아까 오메가 제곱이 0.8이라면서요. 그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KC 값 얼마? 얼마야? 12.6이네요. 그래서 이 값이 뭐예요? K의 CU 한계 이득. 그죠? 그리고 한계 주기는 어떻게 찾아내요? 이 오메가 U에서 T는 2파의 분의 오메가 분의
2파이죠. 그래서 오메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2파이 나누기 0.8944 하면 7.02502 7.002 해설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예요? 정답 1번. 그래서 KCU는 12.6, 그 다음에 TU는 7.025인데 50인데 가까운 거 7.0248 찾으면 되죠. 계산기. 우리는 그냥 계산기 값에 제일 가까운 거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쉽게 정리하면 특성 방정식 주어졌다. KCU와 TU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오메가는 이거 빨간색이라 보이나 모르겠다. 2파이 F인데 2파이 F 대신에 뭐예요? 주기는 역수치하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J 오메가를 S 대신에 넣어서 직접 취합법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고 실수부 제로, 허수부 제로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 값을 구하니까 0 필요 없고 오메가 제곱 0.8인데 오메가를 하면 계산기로 하면 0.8944가 나오더라. 그죠? 그리고 KC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 17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오메가 제곱 아까 0.8이라 했으니까 그냥 오메가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뭐 제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KCU 찾아줬고 우리가 오메가 U를 물은 게 아니라 TU를 물었기 때문에 T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 T하고 오메가 바꾸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2파이 즉 0.02502 계산기 두드리면 7.02502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42번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자, 공정제한은 계산 문제 푸니까 시간이 걸리죠. 자, 42번의 정답 1번이고 43번 x1에서 x2로의 전달함수와 x2에서 x3로의 전달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x1에서 x3로의 전달함수는 너무 쉽다. 자, 그거는 그냥 해설서 봅시다. 2009년 2회 75번하고 같죠? 그래서 x2가 2s 플러스 1분의 2x1이고 x3가 3s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2래요. 그러면 x1분의 x3는 뭐예요? 그냥 x2분의 x3 곱하기 x1분의 x2 하면 x2 그냥 날라가죠. 그래서 서로 곱하기 꼴이 되네요. 그래서 3s 플러스 1분의 1 2s 플러스 1분의 2 해서 정답 1번. 이걸 그냥 눈으로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44번. 이거 다 아는 건데 자, 44번 다 아는 거죠. 자, 쭉쭉 있어요. 이거 Y축 FT, X축 T예요. 0이에요. 높이 1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 안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계단함수는 계단함수인데 A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FT의 크기가 1이죠. 1이고 계단함수죠. 계단함수. 그죠? U T-A 이렇게 쓰죠. 자, 의미가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이 높이 차가 크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 4분의 1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그죠? 요거는 단위 계단 함수니까 이 자체는 이제 1인 거죠. 그죠? 값이. 근데 요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전체적인 크기는. 그리고 요 A는 요만큼 지연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전달함수 바꾸면 보통 전달함수는 교재들마다 틀리지만 뭐야 우리 소문자로는 T도메인, 대문자로 하면 S도메인. 그게 편하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계단함수니까 당연히 S분의 1인 거고 소문자 S죠? S분의 1인 거고 A만큼 이동이니까 지연이니까 뭐예요? AS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고 요거 그대로 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대로 마이너스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다 아는 건데 해봤어요. 자, 45번. 다음 중 안정한 공정을 보여주는 페로프 특성 방정식은 이거는 뭐예요? 2012년 2회 53번하고 동일하고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하고 2번 1번, 2번 뭐 다 해봅시다. 4번도 할 텐데 3번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S 3S 3승 플러스 5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1.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개수가 모두 양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번은 무조건 틀린 거라 검토 안 해도 되고. 자, 45번. 오타가 있어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재에 오타가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자, 1번 봅시다. S제곱 플러스 5S 3승 플러스 S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라우스 행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밑에 게 행이죠. 행. 이 열을 그죠? 자, 그러면 1이죠. 앞에 1이 없는 거랑 똑같죠. 4승이네, 그죠? 4승, 5에서 3승. 그래서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승 자리에 없네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0, 그 다음 1, 그 다음에 1.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0 써주면 되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죠? 그죠? 이게 라우스 배열이죠. 자, 쭉 하면 요 자리 뭐 들어가야 돼요? 요 앞에 거 써주고 요렇게 곱하죠. 5 곱하기 0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Right?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이 자리는 두 번째 자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거 그대로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죠. 5 곱하기 1 5 1 곱하기 0 0 그래서 5분의 5니까 요 자리는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는 마이너스 5분의 1, 요 자리는 1. 그러면 또 요 자리는 뭐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적고 분의 마이너스 5분의 1 하고 이거 곱하면 그 다음 빼기 얘하고 얘 곱해요. 5 곱하기 1.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없어지는 거고 5 곱하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1인 거고 그죠? 요거 곱해서 그 다음 당연히 빼기고 얘하고 5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이쁘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5분의 1 분의 요거 하는 거예요. 요 앞에 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곱하니까 빼기에 요거 곱하니까 분모 분자에 5로 곱하면 쉑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쉑 5, 25 그죠? 그래서 여기 1이 있으니까 26 그죠? 26인데 선생님이 오타를 친 것 같아.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면 그냥 해볼까? 이거 왜 쌤이 바보 같지? 마이너스 쭉 빼고 더하기 5 25 그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5분의 1 없어져서 26이네 26 아유 참. 자 그래서 좀 디버깅을 해야 돼요. 교재 만약에 오타가 있는 게 업데이트가 안 됐으면 여기가 26이 오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 그죠? 그 3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뭐예요?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오타가 있다면 그 책에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돼 있는 거는 26으로 좀 바꿔달라. 요 자리 값. 요 자리 값 마이너스 5분의 1, 요 자리 값 26. 알겠죠? 그래서 26이네 26. 지금도 틀렸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하면 A0, A1, A2, A3, 뭐 A4, A6 그죠? 순서 이대로 하면 B1, B2 만약에 C1 하면 이 B1은 어떻게 구한다? 다 알죠? A1 그 앞에 거 써주고 요렇게 곱하고 A1, A2 빼기 요렇게 곱하고 A0, A3 그죠? 라우스 배열에서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C1도 마찬가지로 이거 구했으면 요 B2는 헷갈리면 안 돼요. B2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분모에 놓고 요렇게 곱한 다음 빼기 요렇게 그죠? 그래서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선생님 친절하게 이쁘게 안 해주나? 자 2번은 뭐예요? S3승 플러스 6X 자승 11S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제일 최고 개수 1 6 1스 그러니까 11 그 다음 10 right? 쭉 꺼놓고 자 이거 분모로 갖다 놓고 분해 이거 곱하기 6 곱하기 11 빼기 1 곱하기 10 하면 요 값이 얼마 돼요? 66 빼기 10이니까 6분의 56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값만 요 라인만 1열만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6분의 56 이거를 분모에 갖다 놓고 이거 하려면 뭐야? 이쪽 값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좀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좀 널널하게 그립시다. 자 1 6 11 10 쭉 해서 요 칸에 들어갈 거 이쁘게 요거 내려오죠. 분모로 놓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6 곱하기 11 빼기 1 곱하기 10 요 값은 요쪽 값은 마찬가지로 6분의 아니죠 여기는 0인 거죠. 왜? 요쪽은 6분의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차인데 여기는 없잖아 값이 그지? 그래서 그냥 0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뭐야? 66 빼기 10하면 56 6분의 56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요 라인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과정 쌤이 써준 것 뿐이고 6분의 56 그러면 여기는 0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거의 의미는 6분의 즉 얘 분의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했는데 여기 값이 아예 없잖아. 그래서 빵빵 놓으면 그죠? 6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0이니까 그냥 빵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마지막까지 봐야 되죠.
한 번 더 봐야 되죠. 그래서 6분의 5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분모고, 분자는 뭐예요? 어떻게 곱해줘요? 뭘 어떻게 곱해줘?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6분의 56 곱하기 10 빼기 얘 곱하기 얘 6 곱하기 0이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6분의 56, 6분의 56 날라가니까 10만 남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안정하다 이거죠. 3번은 한번 4번은 해보시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번에서 했더니 요 자리가 얼마예요? 3이 오타가 있으면 마이너스 5분의 1로 좀 바꿔주시고 요 자리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26으로 바꿔주시고 오타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요 자리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unstable 불안정하다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4번도 마이너스 16분의 90 나왔으니까 음이 나왔으니까 그죠? 라우스의 정의가 이거 뭐예요? 1열이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2012년 2회 53번에서 했는데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교재에 잘못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고 26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45번 됐고요. 46번 다음 그림에서 피드백 지역의 총괄 전달 함수는 이거 너무 쉽죠? 1 플러스 h분의 1 정답 2번이고 이걸 논리적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r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hc 그래서 r 빼기 hc가 뭐예요? c가 되죠. 그래서 c로 정리한 다음에 r분의 c 하면 1 플러스 h분의 1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 요 해설서 보면 되고 우리는 이제 직관으로 다 알죠? 그래서 1 플러스 후루룩 전달함수 다 한 거분에 직진으로 가는 거 직진으로 가는 거에 전달함수가 없으면 그냥 1로 두면 되죠. 만약에 직진으로 가는 거 쭉 직진으로 가는 거에 전달함수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 자,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46번의 정답 2번. 자, 그 다음 47번 볼까요? 재계의 구성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성부, 기획부, 검출부, 조절부. 이거는 뭐예요? 2012년 1회 46번하고도 동일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 그림 잘 보세요. A. 제어 시스템, 제어계의 구성 요소들은 다 알고 있죠. 센스, 전환기, 제어기, 최종 제어 요소. 즉 예로서는 제어 밸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도 GV 하첨자, 소문자 V를 그래서 쓰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제어기가 조절부고 최종 제어 요소가 조작부고 그쪽이 제어 요소 파트죠. 그 다음에 전환기하고 센스가 있는데 센싱해서 전환기를 통해서 전류로 미리암페어로 이렇게 흘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측정 요소라고 하는데 그쪽이 검출부예요. 그러면 기획부는 저 문과 애들이나 하는 뭐 기획관리실인 거고 그래서 2번 그냥 답인 거고 전송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송신용이나 수신용의 전송기 그러한 것들을 연결하는 뭐 전송기로 전송로 전송의 길로 등을 포함하여 조합시킨 장치. 그래서 제어공학은 전기전자공학과도 배우고 기계공학과도 배워요. 그래서 7급, 5급에 그 선택 과목이나 전공 필수로 9급, 7급, 5급에 있어요. 참고하세요, 우리 화공과 학생들. 전기전자공학과나 제가 학부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과로 쉽게 얘기할게요. 전자전기. 옛날에는 우리들은 전자공학, 전기공학 다 따로 뽑았었는데 요즘은 다 합쳐서 뽑죠. 그래서 전기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에도 우리는 공정제어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제어공학이라고 해서 배워요. 그래서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도 전송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전환기 통해서
좀 애매해요. 이 전송부가 정확하게 교재들이 잘 없던데 선생님도 공정제어책 미국에서 날라온 거 한 6권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 책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전송부라는 건 잘 없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전환기에서 도시 온도로 디텍팅 한 다음에 센서가 전환기에서 이제 그 온도를 미리암페어로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보내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전송부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렇게 그림에 딱 선생님이 구글에서도 찾고 해봤는데 정확하게 적시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획부는 아니니까 2번 답하시면 되고 48번 PD 제어기에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가 들어올 경우 제어기 출력 형태는 단 KC는 1이고 타우 D는 1이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PD 제어기라고 그랬죠. PD 제어기. 자, 봅시다. 48번. PD 컨트롤러. 즉 다시 말해서 전달한수 GCS 얘가 PD 제어기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입력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입력 신호예요. 얘가 입력 신호가 이렇게 기울기 1을 갖고 올라간 다음에 쭉 해서 여기를 E 뭐 우리 보통 에러 할 때 E 여기 타임 이렇게 줬어요. 우리가 PT하고 뭐 이렇게 뭐 함수 있고 뭐 ET 할 때 이게 출력이고 이거 입력이면 요거의 입실론을 그냥 2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KC가 1이고 타우 D가 1이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출력 형태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입력 형태가 뭐예요? XT가 이거 중요하죠. 이거 대학 수학 좀 이해해야 되죠. 단위 계산함수. 자, 1까지는 뭐예요? 쭉 T로 가죠. 기울기 1인.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의상 UT라는 펑션을 써주는 것 뿐이에요. 쭉 가. 썼죠? 그 다음에는 요렇게 값이 나와. 요렇게 값이 나오려면 어떤 거를 빼줘야 돼? 요거에 딱 대칭되는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어떻게 돼? 값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값인데 직선을 꺼면 요만큼의 값에서 요만큼을 빼줘야지 여기 딱 오잖아. 그지? 그래서 딱 대칭되는 거. 그래서 빼기는 요 직선에 빼기인 거야. 요 직선만큼 요거에서 빼주면 딱 요 라인 오지. 근데 이게 뭔지 알아? 기울기 T인지 알아? 그죠? 그래서 기울기 T인데 중요한 건 뭐야? 1지점부터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1만큼이잖아. 그래서 이건 대학교 1학년 때 이 단위 계산 함수를 잘 썼었어야 되지. 그래서 T는 T인데 1 지난 후에 T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단위 계산 함수는 붙여줘야 되죠. UT처럼. 근데 UT라고 쓰면 안 되죠. 어디서부터 이 펑션의 기능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일기점으로만 작동해야 되죠. 그래서 T-1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의미할 때는 0보다 뭐 이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의미고 얘는 뭐예요? 얘는 항상 뭐 이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1부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죠. 그래서 요거는 2008년 1회 78번하고 같으니까 다 그때 이해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 XT 구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라플라스랑 아니 S 도메인이 아니고 T 도메인이니까 이렇게 스몰 X 쓰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 할 때 이 편차 변수로 다 전환됐다고 생각해서 라지 X X는 쉽게 얘기해서 XT는 XT 빼기 X 정상 상태 T 이래서 이거 잘 안 쓰고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란스러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대문자로 써야 그냥 라플라스 할 때도 이 편차 변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소문자 막 간혹 쓸 때가 있는데 대문자로 써놔야 아 편차 변수 벌써 적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라플라스로 XS가 되잖아. 그지? 자 됐고 YS는 그럼 뭐야? 전달 함수에다가 인풋되는 거 하는 거니까 기억해. GS는 뭐 써줘요? 이때 GS는 이거죠. PI 컨트롤러죠. 문제에서 뭐예요? PD 제어기 참. PD 제어기라고 했고 제어기만 가르쳐주고 공정은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GCS가 그냥 전체적인 전달 함수가 되는 거야. 하나만 딱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얘의 일반식이 뭐예요? KC의 1 플러스 타우 D S잖아요. 그죠? 요게 비례 제어고 KC 한 다음에 요게 뭐예요? 미분 제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XS는 이 XT 그래서 이거 편차 변수로 봐야 바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스몰 XT보다는 라지 XT를 사실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뭐예요? T니까 S분의 1이 아니고 S제곱분의 1인 거고 그죠? 요거는 빼기 한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S제곱분의 1인데 뭐가 틀려요? 1만큼 그죠? 시간 지연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 그죠? 그 다음 디귿 그래서 YS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KC 1이라고 줬고 타우 D 1이라고 줬죠. 그래서 1 플러스 S에 S제곱 1 마이너스 S제곱분의 2 마이너스 S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YS는 1 플러스 S 1 넣으면 그 다음 얘 XS 넣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저걸 또 한번 선생님이 풀어서 썼네. S제곱분의 1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S제곱분의 2 마이너스 S 플러스 S분의 1 해설시에 다 있죠? 마이너스 S분의 2 마이너스 S 그죠? 그래서 YT는 최종적으로 다시 라플라스를 역 라플라스 변환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YT는 얘 뭐예요? S제곱분이니까 TUT 이건 뭐 바로바로 붙여주면 되고 얘는 얘도 T죠. T에 뭐예요? 요만큼의 1만큼의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T-1 U T-1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있을 때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 요거는 좀 암기해 놓으면 되잖아 그냥 그지? 그 다음 플러스 얘 얼마예요? UT 값이 1인 근데 1은 표시 안 하죠. 빼기 얘도 얘는 뭐예요? T 필요 없죠? 그냥 바로 뭐예요? U에 T-1 그래서 뭐 1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정리해 준 것 뿐이죠. 그래서 T 플러스 1 UT 그다음에 얘 빼기로 있고 1이니까 없어지고 해서 T U T 마이너스 1 에? 그래서 뭐예요? 보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T 구간이 얘는 T가 1 이상일 때만 작동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 없고 T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얘는
역할을 못하죠. 1 이상일 때만 하는 거니까 이 정의가. 이거 얼마예요 이거? 요사일 땐 이거 UT는 단위 계단 1이니까 함수를 어떻게 써주면 돼? YT는 T 플러스 1 그냥 요거 써주면 되죠. 뭐 이거 같이 따라 붙여 써도 되는데 귀찮죠. 그 다음 T가 1보다 클 때는 YT가 어떻게 돼요? T가 1보다 클 때는 얘는 늘 1인 거고 얘도 늘 1이 되는 거죠. 1이니까 T 플러스 1 빼기 T니까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의 역할이 뭐예요? 이거는 항상 T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그냥 1인 거고 얘는 T가 1부터만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0.9 이럴 때는 이 자체가 값이 없으니까 0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니까 뭐예요? 0부터 1 구간에서는 T 플러스 1이고 T가 1보다 클 때는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답 몇 번? 48번에 3번처럼 T 플러스 1이니까 이게 T잖아요? 0 넣으면 1인 거고 그죠? 1 넣으면 2인 거고 그죠? 요거 그리고 얘는 뭐예요? 1부터는 무조건 1이라고 그랬죠. 1부터 시작할 때는. 그래서 무조건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이 요게 되고 요 직선이 요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줄이 이어졌든 없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 계단 함수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UT는 T를 기준으로 하니까 꼭 명심하고요. 그래서 이건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9번 전달함수 GS는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분의 3과 같은 2차계 단위 계단 응답은 자, 한번 볼까요? 솔루션 그냥 봅시다. 49번. GS는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XS는 단위 계단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계단함수 UT는 그냥 1로 보면 되죠. 그래서 그냥 S분의 1인 거죠. 그래서 YS는 뭐예요? GS, XS의 곱시니까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S분의 1 하면 되죠?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는 A, B, C 값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분수화해서 S분의 A, S 플러스 1분의 B, S 플러스 2분의 C 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다 통분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A, S 플러스 1, S 플러스 2 BS, S 플러스 2, CS, S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다시 쭉 헤쳐 몰아서 분자를 S제곱으로 정리하고 S로 정리하고 상수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고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돼야 되고 2A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C의 두 번째 줄에 상수 3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가 2분의 3인 거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죠? C가 2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래서 S분의 2분의 3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S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쭉 정리했더니 YS가 어떻게 나왔어요?
S분의 2분의 3 S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 그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2인데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이거 뭐예요?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yt라고 써도 되고 yt 뭐 아무거나 다 돼요. 그래서 2분의 3에 s분의 1이니까 그냥 단위 계산이니까 그냥 2분의 3 써주면 되고 그죠? 마이너스 3 써주고 이거 뭐야? 요만큼 시간 지연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t 그치? 맞죠? 그 다음 게 뭐예요? 2분의 3에 2에 마이너스 2t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너무 쉽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죠? 예. 뭐 마이너스 3 계속 그냥 앞에 당겨주면 되는 거고 2분의 3도 그냥 당겨주면 되고 얘 마이너스 t 얘 마이너스 2t 그죠? 그래서 2008년 2회 79번에 풀었던 거고요. 자 50번 다 합산해 하고 51번 정류탑의 일반적인 제어에서 공정 출력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정 출력 피제어 변수 쌤이 얘기했죠? 번역상의 문제라고. 그래서 피제어 변수 controlled variable 그래서 CV가 제어 변수고 피제어 변수도 그냥 제어 변수로 암기하라 그랬죠? 아이고. 이게 번역상에 그건데 controlled variable 좀 나가는 거 이거 CV예요. 첫 글자 따서 이거 그래서 제어 변수야. 근데 피제어 변수라고도 하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중요해. 피제어 변수, 제어 변수 같은 말이야. 헷갈리지 마. 자, 그래서 공정제어, 공정 출력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탑정, 머리정자, 그래서 탑상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탑정 생산물 조성, 증류탑의 압력, 탑저 애기, 탑 아래 애기 높이 뭐 이런 거죠. 공건물 조성, 이게 틀렸죠. 정답 3번. 공건물의 조성은 입력 변수예요. 입력 변수. 그래서 거의 셈이 조절 변수, 인풋, 제어 변수, 아웃풋, 외부 교란 변수, 외부 교란 변수 또는 load, LOAD, input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외부 교란 변수랑 조절 변수가 입력 변수 두 가지 합쳐서 제어 변수 또는 뭐라고요? 피제어 변수라고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번역상의 오류. 그래서 다 동의어로 하면 돼요. 오류라기보다 이제 표현하는 저자들에 따라 틀렸죠. 그래서 제어 변수 또는 피제어 변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51번은 뭐 쉬우면서도 이런 거는 에어놓으면 좋죠. 왜냐하면 막 증류탑의 압력이 이게 뭐 인풋 값으로 해석될까 아웃풋 값으로 해석될까 고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해, 약간 암기식으로 이해해 놓고. 자, 52번. 저에게 응답 중 편차의 의미를 가장 옳게 설명하는 것은 offset. 뭐예요? 4번이죠. 정상 상태에서 피제어 변수, 즉 제어 변수의 희망값과 실제값의 차.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offset은 설정값 빼기 최종값. 그래서 뭐예요? 피제어 변수, 동의어, 제어 변수, 동의어, controlled variable, 동의어, CV. 그죠? 대문자 CV 있어야 되죠. 이거의 희망값, 이게 설정값인 거야. 그죠? 빼기 실제값. 이렇게 해도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할 때 처음에 들어간 걸 R, 여기 C 보통 이렇게 나타내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C 무한대 빼기 R 무한대. 그래서 아니 R 무한대. 쏘리. R 무한대 빼기 C 무한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steady state.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무작정 무한대가 아니고 그게 의미하는 게 공정제각에서는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의 값이니까 정상 상태 값이다. 알겠죠? 자, 53번. 1차 개의 시간상수 타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의 저항과 용량과의 곱과 같다. 이걸 암기해 놓으면 되죠. 2번 입력이 계산 함수일 때 응답이 최종 변환치의 95%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95%가 잘못된 거죠. 그거 X 표시해 놓으면 되고 이거 암기하고 있죠. 3번 시간 상수가 큰 개일수록 출력 함수의 응답이 느리다. 그렇죠. 시간 상수가 크면 그만큼 우리 반응공학에서 타우 값처럼 이게 타우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크다는 건 느리는 거 맞고요. 4번 시간의 단위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53번에 정답 2번이고 볼까요? 자, 53번에 RC 회로에서 거기 보면 VS는 ECS equal 타우 S 플러스 1. 여기서 타우는 RC.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 한번 다 했었잖아요. RC 회로일 때 이거 그림 잘 생각 안 나, 실전에서는. 그래서 문제 형식으로 나오니까 외워야 돼. VS분의 ECS는 뭐다? 타우 S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여기서 타우는 RC다. 그지? 그래서 R은 저항이고 C는 뭐예요? 정전 용량. 그리고 또 참고로 EC는 여기에 나와 있는 EC는 C분의 Q다. 그래서 요 Q는 전하량.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개의 저항과 용량과의 곱과 같다. 개의 저항과 용량, 즉 정전 용량이죠. 저항과 용량의 곱과 같다. 이 타우라는 거는. 맞잖아. 그래서 이건 단순한 암기야. RC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때 타우는 이거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팁으로 준 거고 시험 문제 낸 거는 이거라고. 저항과 용량의 곱이다. 그럼 이거를 끄집어내려면 이거 1차 함수잖아? 여러분들이 그 이론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거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하기 힘들잖아. 그냥 타우는 RC 뭐 이 정도, 그지? 그래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많이 했죠, 우리. YS는 GS, XS. 그죠? 그래서 타워 S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이 GS가. 1차계니까. 1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K 넣어도 되잖아. 근데 K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 분율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1차 함수 S분의 1. 계단 함수 들어가니까 S분의 1 넣은 거죠. 계단이니까.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 분수화 시키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 타우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 해서스처럼. 그지? 타우 S 플러스 1분의 타우인데 라플라스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준 다음에 굳이 정리하고 싶으면 YT, 즉 소문자 Y 써도 되고 대문자 Y 써도 되고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그냥 1이잖아. 응?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요만큼 이동했네. 얘 마이너스 어떻게 써주면 이쁠까? T는 늘 있는 거고, 그죠? 타우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요렇게 보통 쓰잖아. 그지? 이게 다야. 그래서 뭐예요?
2번 입력이 계산함수일 때 응답이 최종 변화치. 최종 변화치는 뭐야? 무한대 표시하면 되잖아. 스테디 스테이트 그거고, 무한대분에 뭐 하면 돼? 시상수일 때의 거랑 비교하면 되잖아.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t가요 무한대 갔을 때가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이거 분해 시간이요 지금 시정수에 대해서, 시정수 이코로 시상수지,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러면 1 여기 있네. 그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죠. t가 뭐예요? 무한대로 갔을 때 하고, 이때 t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무한대로 갔을 때 하고 1-2에 이 t 대신에 타우를 넣는 거지. 이거를 묻는 거잖아. 그지? 그지?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분모로 내려가지.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뭐예요, 이거? 결국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1은 필요 없고 1-2에 타우 약분돼서 이거.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0.632. 그래서 63.2%. 그래서 공정제어에서 1차 계일 때 63.2 무지 묻잖아. 그지? 이거 막 암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쌤이 여기 1차 계니까 여기 K를 왜 안 집어넣어? 1로 그냥 해도 된다는데, 여기 K 집어넣으면 이 앞에 K가 있는 거랑 똑같고, 그치? 하여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앞에 뭐 K가 있는 건데, YT가 K가 있는 건데, 이거 분의 이거 하면 같은 함수니까 KK는 그냥 없어지니까 굳이 뭐예요? 여기에 K를 넣든 안 넣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걸 쓸 때 이거로 문제 풀지, 그냥 이거로 문제 풀지는 분율 묻고 이런 건 분율 묻는 거잖아. 지가 알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분모도 Y 함수고 분자도 Y 함수. 그래서 이거 쓸지는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KC라고도 할 수 있고 K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물을 때는 무조건 써야지. 그치? 다 예전에 단어 문제 할 때 다 했어요. 자, 54번 다음 시간에 하고, 자, 55번 비례폭 proportional band. 비례폭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지역이는 다 알죠? 2010년 1회 65번과 동일하고 온오프 컨트롤러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57번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어 시스템의 가동으로 간주할 때 도로의 차선을 유지하며 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핸들은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예요? 2011년 1회 79번하고 같네. 57번 정답 2번 조작 변수. 자, 보세요. A.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핸들은 조작 변수에 해당된다. B. 요거 잘 기억해놔. 조작 변수가 뭐야? 그냥 조절 변수야. 같다고 생각하면 돼. 영어로 뭐죠? manipulate variable. 그래서 이것들을 입력 변수라고 하잖아. manipulate variable을 다른 말로 첫 글자 따서 MV. 저 출력되는 제어 변수는 피제어 변수라고도 하고 controlled variable. 그래서 controlled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번역할 때 P자를 쓴 거야. 피동사, 뭐 피동태, 수동태 이런 것처럼. 이해되죠? 그래서 조작 변수 이퀄 조절 변수를 이해하시면 되고, 제어 변수는 피제어 변수로도 꼭 기억하시고. 저도 학부 다닐 때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같아요. 자, 60번. 다음의 전달함수를 역변환하면 어떻게 된가? 아유, 너무 쉽다. 60번. 2009년 1회 61번하고 같네요. fs는 s제곱 더하기 3분의 5. 그건 뭐야? 3번이죠. 그래서 해설 보면 fs는 s제곱 더하기 3분의 5인데 3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위에는 뭐가 돼야 돼요?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도 껴 맞춰서 결국은 분자가 5가 나오게끔 하려면 루트 3분의 5를 그냥 곱한 것 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역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ft는 루트 3분의 5 사인 루트 3t
t.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번은 우리 그냥 외우고 있잖아. 역 라플라스 변환시키는데 s제곱 a제곱의 a 요 형태를 역 라플라스 시키면 뭐예요? sin at 이렇게 되잖아. 이거 다 암기하고 있잖아. 요거 라플라스 시키면 요렇게, 요거 역 라플라스 시키면 요렇게. 다 암기하고 있잖아. 무조건 암기해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2회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